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막 최첨단이다 했던 로봇들은요, 그냥 기술 자랑, 쇼에 가까웠어요. 춤도 추고 공중제비도 막 돌고 멋있긴 한데 보고 나면 늘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바로 2026년에 이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이었던 로봇이 일하는 시상이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딱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요, 드디어 인공지능, AI가 진짜 몸을 갖게 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왜 하필 대한민국이 그 몸을 만드는데 가장 완벽한 최적의 장소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2026년에 열렸던 CES,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죠. 거기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변화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은 이 AI의 뇌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 왔어요. 컴퓨터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똑똑한 뇌에다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몸을 붙여주는 경쟁이 시작된 거죠. 생각만 하던 AI가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AI 뇌는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뇌에 붙여줄 몸을 훈련시킬 헬스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는 진짜 공장, 공급망, 이런 수십 년짜리 제조업 노하우, 이런 실전 데이터를 뽑아낼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CES 2026에서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런 멋진 로봇 만들었어요 하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우리 자동차 공장에 진짜로 투입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딱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특정 업무에서는 로봇 쓰는 게 사람 쓰는 것보다 더 싸다는 계산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쇼는 끝난 거죠. 자,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되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의 두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대와 삼성인데요. 이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해 제대로 한판 붙게 된 겁니다. 자, 먼저 현대차부터 볼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이걸 기반으로 무려 142조 원짜리 숨겨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공장을 테스트베드로 쓰는 거예요. 조지아에 새로 짓는 전기차 공장 같은 곳에서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 실컷 굴려보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남들은 절대 못 따라오는 현대차만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삼성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아예 로봇계의 안드로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룹사 전체가 다 뛰어드는 거죠. 배터리는 삼성 SDI, 센서랑 모터는 삼성전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AI 칩은 삼성전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삼성 안에서 다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깔리듯이 모든 로봇에 우리 삼성 기술을 심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자기네 공장이라는 확실한 무대에서 특정 목적에 딱 맞는 로봇을 완성해가는 전략이고요. 삼성은 상상만 해도 힘든 그 혹독한 조선소 같은 데서 로봇을 굴리면서 어떤 환경에서든 쓸 수 있는 범용 로봇, 쭉 플랫폼 그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가 진짜 재밌습니다. 삼성의 파트너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여기가 아직 제대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 연구개발 단계인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무려 7,000배 가까이 나왔어요. 7,000배요?
이건 뭐 지금 버는 돈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전 세계 모든 육체 노동 시장을 다 먹어버릴 거다라는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거대한 베팅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대, 삼성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는 동안을 사실 진짜 돈은 지금 당장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딱 옛날 골드러시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황금 캐러 간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핵심 기술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 감속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의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로봇이 아주 정밀하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죠. 근데 이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SPG 같은 우리 기업들이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부품 회사들이야말로 로봇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현대랑 삼성이 누가 이길지 아직은 막 수십억씩 쏟아부으면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품 회사들은요, 현대에도 팔고 삼성에도 팔고 다른 로봇 회사들한테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로봇을 만들려면 무조건 자기들 부품을 사가야 하니까 매출이 바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체 우리나라에 뭐가 있길래 이 로봇 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정말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라는 최첨단 뇌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제조업 DNA가 완벽한 몸과 그 몸을 훈련시킬 헬스장을 제공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AI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하드웨어, 데이터, 실전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몇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에겐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거. 둘째, 현대나 삼성처럼 자기들 공장에서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이 있다는 거. 셋째, 정부가 또 규제를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칩부터 배터리까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심지어 한 회사 안에서 다 만들어버리는 이 수직 계열화 능력.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드디어 현실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 거대한 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냥 코드로 짜고 업데이트하고 전 세계에 쫙 배포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또 우리의 일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